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6월 12일,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했죠. 트럼프 대통령 정말 멋집니다. 한마디로 통쾌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합작의 한반도 3류 대사기극, 대위장극의 종말을 고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결단을 트럼프가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역시 세계 현대사에 충분히 남을 흥행사이자 흥행사, 세기적 전략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놀라운 흥행사이자 전략가이다. 세기적이다. 센테니얼이다. 센테니얼 스트래티지스트다.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쳐놓은 그 올가미에 자신의 목을 놓는 것처럼 이 제스처를 보이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가로채는 역습을 전개하는 그 전술 전략,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미북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기회가 날아갔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북핵 폐기를 둘러싼 이 게임,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간의 게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북핵 폐기를 놓고 끝없이 아주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이 사기 위장극을 이 정도에서 한 방으로 착살낸 거. 그럼으로써 이 자유 서방 세계가 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 이것만으로도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김정은은 트럼프를 데리고 놀려고 하다가 정말 엄청난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그야말로 트럼프라는 세계 최강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라는 걸 함으로써 그 북한 내부에서의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또한 그 사기, 위장, 핵폐기 이 공작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참 도모하려는 그런 계기, 그런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그냥 걷어찬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뭐 뜸을 들이고 장난을 치고 무슨 뭐 동네 호박처럼 발로 툭툭 뭐 김계관이 시키고 뭐 중앙방송 북한 중앙방송 통해 가지고 무슨 협박하고 태영호 공사한테 협박한 것은 문재인한테 먹혔죠. 그러나 무슨 뭐 미북 정상회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협박한 거 바로 그냥 트럼프가 그 기회를 낚아채 가지고 역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땅을 치고 분해하고 있을 거예요. 땅을 치고 분해하죠. 그런데 그것을 또 그런 분노를 표출할 수도 없는 거죠. 절대 트럼프한테 대들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땅을 치고 분해하면서도 역시 또 땅을 치면서 아쉬워할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겨들지는 못하고 문재인한테 아마 그 화풀이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됐고 그렇게 거지가 된 김정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의학용어로 코마라죠. 코마. 혼수 상태. 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인물이 누구냐? 다름 아닌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고 지금까지 완전히 뭐 그냥 휘바람을 불면서 큰 소리를 쳤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라는 건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정치는 귀신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윤창중 어록입니다. 예, 정말 정치라는 것은 정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 윤창중 어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죠. 완전히 단언 하는 건데 문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벌여온 대사기극, 시대의 대사기극, 그 위장극이 거대한 실패로 끝남으로써 당장 문재인의 정적 세력들로부터 물러가라, 하야하라 라는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담이 아닙니다. 그 화려하게 벌여왔던 대사기극, 위장극이 결국 시대의 대사기극, 시대의 위장극으로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왜 입증이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을 상대로 김정은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최종 이 선고, 최후 통첩을 왜 했겠냐 이거죠. 김정은이가 이른바 CVID, 완전하고 complete,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 그 구상, 어떤 것도 없이 오로지 사기만 치려고 하는 놈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 아니겠어요? 거기에 완전히 들러리를 넘어서 가지고 중재자, 중매장이로 나선 것이 바로 문재인 씨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이러한 대사기극, 위장극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건 문재인인 거죠. 네, 참 비참한 운명이 이미 됐습니다. 문재인 씨는 결국 하야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상대로 제가 표현의 이 과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제가 내린 어떤 진단과 분석과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것이 지금 올 것이 오고야 마른 거죠. 올 것이 오고야 마른 겁니다. 트럼프라는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쉽게 속일 수 있다고 트럼프를 과소평가했고, 그런 겁도 없는 이 도전, 겁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세계인, 서방국가,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상대로 해서 진행해온 그 사기 위장극에 대한 후과를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씨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잃어버렸다. 제가 바로 엊그제 한미 정상회담 그 관련한 칼럼의 제목이 문재인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그 제목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취소해버린 것, 결렬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에 그야말로 행운이다. 천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운이에요. 이러한 의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과의 회담을 결렬시킨 것, 무산시킨 것은 아주 지능적이다.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워싱턴에 가서 이 김정은이가 북핵 폐기의 의지가 정말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싱가포르 회담에 나가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 협정도 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그 문재인을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속이려 한다는 말이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대통령인 나 트럼프를 지금 기망하려고 해? 그런 분노 때문에 35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아무 답변도 못하고 그냥 호호호호 웃고만 있는, 그 실없이 웃고만 있는 동안에 35분 동안 트럼프가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한 그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정말 무서운 전략가예요. 무서운 흥행사예요. 아, 정말 한 수 배웁니다. 한 수가 아니라 몇 수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 이제 도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5일 맥스 썬더 그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끝나게 되면 이제 북한과 이 남북 접촉, 남북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대고 완전히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완전히 비수를 날린 거죠.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걸 문재인 씨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단독회담, 통역만 놓고 단독회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1분 동안. 그 낌새를 전혀 채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완전히 서울에 돌아와서 온 문재인에게 뒤통수를 때리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김정은 너하고는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대화 국면은 끝났다. 문재인, 당신 중재, 어째 중매? 웃기는 소리야. 한마디도 사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완전히 황당 그 자체 아닙니까? 제가 한미 동맹이 파국이다라고 말한 것이 결코 지나친 분석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만약에 이번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 간의 그 우호 협력 관계가 무르익게 됐다면, 공고화됐다면 당연히 알려줬겠죠. 당연히. 예컨대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틸러슨 국무장관이 얼마든지 귀띔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말이죠. 냉정할 때는 엄청나게 냉정한 나라입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참고 참았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대통령 안보특보라는 문정희라는 작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동맹은 깨야 된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어색한 거다. 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깨자. 이런 게 다 배어 있는 거죠. 그래, 네 안보특보가 깨자며. 깨자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뒤통수 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을 그냥 보낸 거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대의 제재 압박과 선제 북폭이라는 초강경 카드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김정은과 문재인과 김정은은 여기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놀려고 하는,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여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한마디도 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냥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미국입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때려버리는 게 미국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칼럼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 말이 아주 심각한 거다. 제가 강조한 바 있죠.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장난을 치려 한다면, 영어로 플레이죠. 장난을 치려 하면 큰 실수, 빅 미스테이크가 될 것이다. 이 말한 거.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것은 미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취소해 버린다는 의미다. 그 취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제가 내다봤잖아요. 그게 적중한 거죠. 그런 펜스 부통령의 경고가 단순히 허당성세가 아니었음을 그대로 입증한 거죠. 분명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도 지금 한 6년 됐나요? 집권한 지. 미국이야말로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공포탄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흔히 우리는 한 번 말하면은 그게 뭐 허장성세가 아니다라고 떠드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미국은 논리적 비약이라던가 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위 말하면 위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100% 공포탄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힌트를 준 거죠. 김정은이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귀에 그냥 넘겨버린 거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문재인과 김정은은 이제라도 명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내기하겠어요. 김정은은 어떤 경우든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떤 경우든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극약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정은이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또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북핵을 폐기한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왜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라 자체, 나라로서의 여러 가지 성장, 소위 말하는 국가, 스테이트네스라고 그러죠. 스테이트네스.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이걸 용서해 줄 것이냐? 말을 꺼냈는데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는데 왜 이 미북 정상회담을 포기했을까?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노벨 평화상이 있는데 왜 이것을 미북 정상회담을 무산시켰을까? 이것은요,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카드가. 그게 말씀드리는 군사 옵션이죠. 그리고 그보다도 대북 제재와 압박. 대북 제재와 압박. 이게 아주 저는 엄청나게 전개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미리 경고한 거죠. 지금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경계선이 지금 뚫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정은이가 두 번째 시진핑을 만나고서 변심한 것 같다. 왜 변심했느냐? 그 이유는 뭐 간단한 거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중국이 북한 너희들 경제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트럼프한테 꼴리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떡하느냐? 카드는 협상이 이 말로, 대화로, 평화적 해결은 이건 물 건너 간 거구나. 다시 철저한 제재 압박으로 가자. 그러면 김정은의 북한 경제가 금년 안에 무너진다. 금년 안에 무너지는 거죠.
금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만세를 부를 것이다. 만세를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때리는 거죠. 북한을 선제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김정은을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앞에서 그 표현한 얘기가 뭐냐면 세이프티. 김정은의 목숨을 보호해 주겠다 이거죠. 내가 지금이라도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한다?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고집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처참한 신세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100%가 넘는다고 봐야 한다 이거죠. 김정은은 틀림없이 미북 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을 오늘은 뭐 김계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 시간을 주겠다 하는 소리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완전히 트럼프에게 돌리면서 발악하려 할 것이에요. 발악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는 최대의 제재 압박과 선제 북복 카드로 김정은을 몰아붙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 체제는 붕괴를 향해서 치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뭐 김계관이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또. 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뭐냐. 김정은이가 체제 위협을 받는 것 이상으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자상을 입게 됐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 세력들에 의해서 하야 압력을 받는다 해도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다 잃은 상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세력에서는 윤창중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라든가 또는 뭐 진영 논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문재인은 하야 압력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 세력이 마치 그 폭풍처럼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 판문점 대사기 위장극의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그 장악한 언론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수 우파로서는 참 제대로 저항할 그 무기를, 중대한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언론은 또 이번에도 문재인과 김정은을 구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문재인의 비극, 그 비극의 씨앗이 지금 싹을 트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전성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처음에 지금 오늘까지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무슨 뭐야? 트럼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안이 벙벙 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속도로 문재인, 김정은의 그 대사기 위장극에 자신들이 깜빡하고 속아 넘어갔다는 그 허탈한 실망감, 그 배신감 속에서 문재인 지지로부터 급속도로 이탈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문재인은 결국 하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단언합니다. 문재인 씨가 하야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재임 1년 만에 날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같이 진단하는 것을 문재인 세력에서는 절대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는 이제 중국 시진핑까지 다 통과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부상했고 또한 세계의 절대 권력자로 일순간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역시 그 정치 지도자는 버려야만 힘이 생기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 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트럼프가 그 올가미에 갇혀가지고 김정은, 문재인이 쳐놓은 그 올가미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울타리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학자, 좌파 북한, 종북 북한학자들, 종편에 나오는 싸구려 패널들이 일제히 합창했지만 그것을 통쾌하게 깬 게 누구냐?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헌디? 소위 말하는 박원순이 말하는 거죠. 뭐가 중헌디? 뭐가 중헌디? 트럼프는 오로지 북핵팩이다. 그게 머리에 아주 확고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트럼프 멋집니다. 화끈합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놀라운 협상가예요. 이제 시진핑도 트럼프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정말 거래의 기술, 트럼프가 쓴 책 제목이죠. The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해. 참 세기의 흥행가고 전술가예요. 따라서 트럼프는 앞으로 이 한반도를 엄청난 군사적 긴장과 이 격동 속으로 빠뜨릴 거예요. 완전히 김정은과 이 문재인이가 항복하고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레버리지를 손안에 갖고서 흔들어 댈 겁니다. 그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이가 벌였던 시대의 대사기 위장극, 저 윤창중이가 시대의 대사기 위장극이라고 했던 그 진단이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한 28일 29일 만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는 4월 27일 남북 판문점 회담 이전보다 더 가파른 격동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문재인의 부질없는 그 부질없는 도전이 낳은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한반도의 위기, 여기에 문재인 세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북핵 폐기를 둘러싼 이 한반도 게임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그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문재인이고 그 다음이 김정은이고 그 다음이 시진핑이고 궁극적인 승자는 누구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건 뭐냐?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쳐온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트럼프를 계속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오늘 더 굳히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도는 다리 쭉 뻗고, 오늘은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